요거 하고 해수도 최대한 하려고 할 것이다. 자, 우리 태풍은 열대저기압이잖아요, 그쵸? 에너지원이 뭐야? 수증기가 물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응결열, 수분열, 잡열, 학교마다 표현이 다를 거예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였어? 기층의 위치 에너지였어.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뭐라고? 응결열, 수분열, 잡열.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고요. 태풍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지? 에? 기압이 어때? 가장 낮고 풍속이 제일 센가? 태풍의 눈은 풍속은 약했어요. 요 그래프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태풍 처음 어디서 만들어져? 무역풍대에서 만들어져. 30도 미만에서, 그치? 5도에서 25도 사이에 만들어지지. 처음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북서쪽으로 움직이다가 3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북동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언제 빠를까? 처음이 빠를까? 나중에 빠를까? 나중에 빨라요. 왜? 대기대순환의 바람 방향이랑 일치해서 처음에는 북동풍이 불 때 북서쪽으로 가거든? 그럼 좀 약간 이제 방해받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편서풍대에 들어가면 남서풍, 편서풍이 남서쪽에서 오거든? 근데 북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바람 방향,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거 나온다. 진짜 중요한 거 나온다. 자, 온대저기압에서 바람 방향 어떻게 바뀌었니?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어? 세계 방향. 좋아. 그거 말고 무슨 풍에서 무슨 풍에서 무슨 풍? 양으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지. 그게 이제 우리가 시계 방향을 변한다고 하고, 거기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었어. 자, 온대저기압 하나 그려보려고. 자, 이렇게 그린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면, 온대저기압의 중심보다 북쪽에 위치하면 어떻게 돼? 풍향이 시계야 시계 반대야? 시계야 시계 반대야? 북쪽에 위치, 우리 여기 있어. 풍향이 지금 이렇게 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물겠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북쪽에 있으면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 편서풍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지, 그치? 자,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니? 왼쪽에서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자, 오른쪽에선 남쪽이 오른쪽이다. 왜? 온대저기압 뭘 타고?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 그치? 자, 오른쪽이 어디야? 남쪽이지. 남쪽에서는 어떻지? 남동, 남서, 북서로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자, 태풍도 마찬가지야.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풍향이 어떻게 변화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진행 방향이 왼쪽이야. 풍향이 어떻게 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건 같다. 자, 오른쪽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에서 어떻게 된다고?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겠지? 문제를 이거 말고 낼 게 없으니까, 그치? 이걸 안 내면 낼 게 없거든. 온대저기압에서 가장 명확한 게 뭐라 했어? 온대저기압에서 풍향 변화, 그치? 어떻게 바뀌는데? 남동에서 남서, 남서에서 북서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 방향 바뀐다고. 어떨 때?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있으면 어땠지? 시계 반대 방향 바뀌었고,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으면 시계 반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다고?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하다고 해서 위험반원이라고 하고요.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을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반원이라고 해요. 자, 태풍 오면 뭐가 위험하지? 태풍, 큰 바람이라는 거잖아. 바람 개빡세게 분다는 거잖아, 그치? 풍속이 어떻다? 빨라. 어디가? 위험반원이 풍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대순환의 바람, 태풍 내의 바람 방향이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속이 빠른 게 위험반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저기압이잖아, 저기압.
저기압 주변에서 바람이 어떻게 이동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여 이렇게 들어가지 바람이. 중심 쪽으로 봐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 빨간색이 어떻게 관계인가? 시계 반대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이잖아. 자, 이 우리 편서풍대에서 볼게요. 자,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그치? 근데 오른쪽에서는 바람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때문에 부는 바람 방향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이지. 그치? 근데 왼쪽에서는 어때? 이동 어떻게 하는데? 자,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바람 어떻게 불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지, 그치?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바람 방향이 같아지고요.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바람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 진행 방향의 오른쪽 어떻다고? 바람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같아져. 진행 방향 왼쪽은 바람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뭐 하나 던져봐야지. 자, 내가 이걸 던진다. 내가 앞으로 가면서 던질게. 앞으로 가면서 던지면 이게 세죠? 뒤로 가면서 던져볼까? 뒤로 가면서 던지면 약해지지 않았어? 이동 방향이랑 던지는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 세진다. 이동 방향이랑 던지는 방향이 같으면 이렇게 세진다고? 이동 방향이랑 던지는 방향이 반대면 뭐 좀 막 차이 없어 보였나? 어쨌든 원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느려지겠죠? 자, 그럼 어디가 위험할까? 진행 방향이 어디? 오른쪽이 풍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잖아. 그러니까 풍속이 세지겠죠. 그럼 위험하겠지.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을 우리가 절반, 반원, 위험한 반원이라고 해서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놓인 곳을 풍속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반원이라 해서 안전 반원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진행 경로의 왼쪽을 안전 반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어떻다고 풍향이 어떻게 변화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온대저기압도 똑같다. 온대저기압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뭐야? 남쪽이거든? 남동, 남서, 북서로 시계 방향 변화했지, 그치? 자, 안전반원은 뭐야? 진행 경로의 왼쪽이 안전반원이고 이동 방향과 풍속이 반대 방향이라서 풍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느려집니다. 그래서 안전해져. 이때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오른쪽에 요 말이다. 자, 바람은 어디로 불어 들어간다?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데?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 불잖아. 태풍 주변은 바람이 어디 쪽으로 불까? 태풍 중심 쪽으로 부는 거야.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지금 나 봐봐. 진행 방향 어느 방향이야? 자, 위쪽이라고 할게. 자, 처음에 여기 있었어. 자, 오른쪽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까? 이렇게 불겠지. 처음에.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겠지. 그치?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 바람 어떻게 부니? 이렇게 불겠지. 어떻게 변화했니? 요 방향에서 요 방향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무슨 방향이라고 할래? 시계 방향. 근데 왼쪽 보자. 왼쪽 볼게요. 왼쪽. 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자, 처음에 요 방향.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하자. 요 방향. 아유, 색깔 달라졌네. 그 다음에 요 방향 어떻게 됐어? 파랑, 초록, 빨강. 시계 반대 방향. 태풍의 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왼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태풍에서는 오른쪽 반원을 뭐라고 한다? 위험 반원. 왼쪽을 뭐라고 해? 뭐라고 왼쪽? 무슨 반원? 안전 반원. 좋아요. 좋아. 오른쪽이 위험해. 왜 위험해? 풍속이 세지니까. 왜?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아서. 됐죠? 오케이, 좋아요. 태풍의 피해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 침수 뭐 이렇게 되고. 태풍 언제 죽을까? 수증기와 열의 공급이 줄어들면. 언제? 육지에 상륙하면. 그럼 세력이 약해져. 그럼 기압 어떻게 될까? 중심 기압 어떻게 해질까? 자, 저기압이 약해지는 거야. 기압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는 거야. 중심 기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태풍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태풍이 수온이 낮은 해역을 통과하면 수증기도 잘 공급 안 되고 증발도 잘 안 하고 열도 잘 공급 안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합니다. 근데 어디가 더 확실하냐면
육지에 상륙하면 그냥 금방 죽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의 이제 금방 이제 소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향 오른쪽 무슨 반원이야? 위험 반원. 아, 시계 방향.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데 오이시. 아, 나 이런 거 싫어하지만 오이시 기억하지? 뭔지 알지? 일본말로 맛있다. 오이시.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나도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 근데 이만큼 잘 읽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못 외우면 진짜 비난해야지.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한다. 됐죠? 오케이? 좋아, 넘어가자. 태풍이 이렇게 된다. 자, 볼게요. 자, 이거 그냥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 보자. 자, 7월 2일에 발생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같은 일정한 시간별로 이 점을 찍었다. 이 점 찍은 거다. 7월 2일 발생 중심 기압이 992야. 세냐 약하냐 이거? 자, 7월 4일이랑 비교해봐. 중심 기압이 970이야. 어떻게 된 거야? 7월 4일에 더 세진 거지. 풍속이 더 빨라진 걸 볼 수 있고요. 7월 6일에 중심 기압이 얼마야? 930이야. 더 세졌네. 그럼 7월 8일 어떻게 됐니? 955로 기압이 커졌어.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 여기 수원이잖아요. 수원은 피해가 클까 작을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원이 한 이쯤 있어요. 그건 알지? 알 거라 생각할게. 자, 피해가 클까 작을까요? 피해가 클까 작을까? 중심 이동 경로의 어디야? 왼쪽이잖아, 그치?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수원 여기서는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안전반원이라. 근데 어디가 클까? 부산, 경상도 쪽은 위험반원에 들어가면서 피해가 클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보다 영남 지방에서 태풍의 의한 영남이 저 경상도거든. 여기가 영남이야. 부산 뭐 이런데 영남. 왜? 진행 방향이 뭐니까? 오른쪽 위험 반원이니까. 풍향 어떻게 변화할까?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죠.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OEC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 정도는 기억 못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어요. 오케이. 서울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풍향이 변할 것이며 부산에서는 시계 방향 풍향이 변할 것이다. 딱 내가 한 말 그대로 했지. 그쵸? 그다음 요거 전향점을 요 말도 한 가지만. 전향점이 뭐였어? 태풍이 이동 방향이 바뀌는 점 어디가 전향점이야?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 북서쪽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지나면 북동쪽으로 가잖아. 그때 어떻게 된다?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래서 봐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뭘로 나타날까요? 얘기해줘. 뭘로 나타날까? 요 간격을 봐. 이거는 같은 시간이거든.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무슨 물리인 줄 알았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크면 어떤 거야? 빠른 거죠. 여기가 빠른 거야. 언제? 전향점을 지나고 나서부터 빨라집니다. 오케이? 7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전향점을 지나며 이후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정도 보면 되고, 우리나라 상륙하고 나면은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열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약해지면서 어떻게 될까? 기압이 점점점 높아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태풍 다음에 나오는 이거 이제 태풍 끝이야. 태풍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 그치? 풍향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겠지.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그런 거 물어보겠지. 온대저 기압이랑 콜라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이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최대한 해보자. 자, 뇌우.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이 뇌우 많이 나오거든. 자, 뇌우는 뭐냐면 영어로 썬더스톰이야. 번개치고 폭풍 불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번개, 천둥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를 뇌우라고 해요. 근데 뇌우는 뭐가 발생하면? 적란운이 발생하면. 자, 적란운이 뭐 언제 나왔어? 아까 태풍에 나왔지. 태풍 불면 뭐 번개치고 하는 거예요. 번개, 천둥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 내리는 현상이다. 언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불안정하면 상승을 막 해, 공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밑에 있던 공기가 막 상승할 때. 그래서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어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그 다음에 2번 한랭전선 부근에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온대적 기압이랑 태풍에 의해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뭐 할 때? 상승할 때 뭐가 생긴다? 뇌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정란운이 이때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그래서 뇌우의 발달 과정은 요거야. 자, 문제 요거밖에 안 내더라고. 나라도 이거 낼 것 같아. 이 태풍 말고 악기상은 80%는 얘야. 얘거든. 뇌우야, 뇌우. 태풍이 더 중요한데 태풍 다음에 악기상 문제를 내면 얘야. 그래서 세 단계야. 자, 이거 적은, 성숙, 소멸 단계의 화살표가 달라. 적은 단계는 어떻지?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밖에 없어.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승기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은 단계에서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적운이 발달하고 아직 비가 내리진 않아요. 그 다음 성숙 단계는 뭐가? 상승과 하강이 섞였어. 위로 올라가는 빨간 화살표랑 아래로 내려가는 파란 화살표가 섞였죠. 여기서는 가장 세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빡센 건 언제 일어나? 이 성숙 단계에 일어나. 언제? 상승과 하강이 섞여 있는. 자, 적은, 성숙, 그 다음 소멸 단계. 요 세 가지. 요 세 이름은 꼭 기억합시다.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멸 단계는 이제 상승을 안 해. 그래서 하강 기류만 남게 되면 끝나요. 구름이 사라지면서 소멸된다. 이제 약한 비가 내리다 멈춘다. 언제 번개 칠까? 성숙 단계야. 적은, 성숙, 소멸. 적은 단계는 어떤 기류? 상승 기류만 있고. 성숙 단계 무슨 기류? 상승 기류와 뭐? 하강 기류. 그 다음 소멸 단계 뭐야? 하강 기류만 있으면서 소멸. 약한 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뇌우에는 뭐 집중호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우박, 돌풍을 동반하여 뭐 피해가 크다. 뭐 당연한 거죠. 다음 밑에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는 좁은 지역이야. 아이고 왜 지원이?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이걸 문제로 제대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너무 그냥 별거 없어. 그래서 좁은 지역. 그래서 아마 정란운이 있겠지? 같은 게 있으면서 비가 파바바바박 내리는 거. 뭐 그런 거. 국지성 호우, 좁은 곳에 집중된 비가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입니다. 근데 뭐 침수, 산사태 뭐 이런 건 뭐 그냥 패스할게. 한 번만 읽어봐 그래도. 다음 페이지 폭설, 많은 눈이 내리는 거. 요것도 조금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당연히 겨울이겠지. 근데 겨울철 무슨 기단이 영향 준다? 우리나라에 겨울철 영향 주는 기단 시베리아 기단. 무슨 풍이죠? 무슨 풍? 북은 맞아. 서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베리아가 요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가지고 고기압이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고기압이 뭐 하면서? 확장하면서야. 그러니까 고기압이 커지면서야. 그러니까 워낙은 이 정도 있었던 고기압이 커져.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확장하면서 내려오면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 근데 따뜻한 황해, 우리 서해를 지나면서, 근데 얘는 따뜻하거든. 겨울에 육지가 더 차가워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변질된다. 기단의 변질. 그래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 이제 불안정해져요. 이때 적운이나 정란운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잔뜩 끼니까 폭설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이거는 이 폭설이랑 관련된 기단의 변질이야. 자, 차가운 한랭한 대륙에서 형성된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적운,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폭설이 생겨. 그 다음에 따뜻한 해양에서 형성된 기단이 성질이 다른 거 만나면 변질되는 거야. 성질이 다른 육지와 만나면, 아이고 글씨 쓰레기다. 미안하다. 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육지에서는 뭐 변질될까? 아니겠죠. 근데 차가운 한랭한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변질되는 거야. 그 밑에 따뜻한 해양에서 형성된 온난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를 만나면 또 변질되는 거지. 성질이 달라지면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불안정해져. 상승하게 돼서 정란운이 만들어져요. 적운의 정란운. 그다음 차가운 바다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부가 냉각되어 안정해져. 그럼 얘는 상승을 안 해.
자, 밑에가 뜨거워지면 상승하잖아. 근데 안 뜨거워지면 상승 안 하고 그 대신에 상승하면 뭐라고 했어? 저군이었거든. 상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층운이나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포인트. 기단의 변질. 자, 차가운 게 따뜻한 거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하면서 저군, 정란운 이런 거 만들어주고요. 따뜻한 게 차가운 거 만나면 상승은 못하겠지. 이때 층운형 구름이나 안개가 만들어진다. 됐니? 자, 어떤 걸 불안정하다고 하냐? 상승하면 불안정해. 아래에 있던 게 상승하면 불안정하고요. 아래에 있던 게 계속 아래에 있으면 냉각되면 안정하다고 합니다. 왼쪽의 폭설은 뭐다? 상승하는 거예요. 따뜻한 황해를 지나며 변질된 기단이 그럼 뭐가 될까? 이때? 저군, 정란운을 만들겠지. 근데 이제 구름이 잔뜩 만들어지니까 이제 눈이 강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구름 등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폭설은 언제? 주로 겨울이죠. 뭐 할 때? 요 보면 요 바다 모양 그대로 구름이 만들어져요. 바다 모양 그대로 이렇게 구름 이 구름 만들어져서 얘가 북서풍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 그럼 서해의 폭설이 많이 올까? 동해의 폭설이 많이 올까? 서해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어디에 폭설 온다고? 우리나라에 폭설. 자, 이때 눈 오는데 어디 눈 오는 거 아니? 이쪽에 눈 오잖아. 동해안에 눈 와 안 와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여기 안 온다고. 북서풍이 불면 동해안에 눈 올까? 어떻게 하면 눈 올까? 자, 어떻게 하면 눈 올 거 같니 이거? 어떻게 하면 눈 올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오면 눈 오는 거야. 근데 겨울에 주로 어떤 풍이 불까? 무슨 풍? 북서풍이 불 거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북서풍 불면 어떻게 될까? 차가운 게 여기 어떻게 된다고? 서해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 눈이 엄청 와요. 경상도 이런 데 눈 잘 안 와요. 강원도 이런 데 눈은 이제 오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잘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중요해서. 그래서 서해안 폭설 여기 나와 있네. 서해안 폭설. 찬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 서해를 통과하면 이제 서해안에 폭설을 내리고요. 그다음 동해상에 동해상에 저기압선 기류가 발달하면 이제 이 태백산맥을 뚫고 그러면 동해안에 폭설이 와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이런 거 하면 어디? 서해안의 폭설이다. 시베리아 기단 뭐라고? 서해안의 폭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박. 자,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박은 뭐 하는 거냐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어디서? 정란운에서 얼음 덩어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냥 한무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수증기가 그 얼음에 달라붙거든. 그러면서 얼음 덩어리가 점점 커져. 그래서 무거워지면 내리면 눈인데 안 내리고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눈덩이가 좀 규격 외로 너무 커져. 그럼 그걸 우리 걔가 우박인 거예요. 얼음 덩어리 그대로 떨어지면 우박인 거야. 얘는 뭐가 포인트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요. 근데 하강 웬만하면 무거워지면 하강을 할 거거든. 근데 어떨 때냐면 상승 기류가 너무 세면 상승을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무거워져서 내려가려고 해도 또 상승시켜.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이렇게 반복시키면 우박이 커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음덩어리가 구름 속에서 성장한 얼음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면 우박입니다. 강풍 패스 황사 언제? 주로 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 이쪽에서 사막이 많거든요. 건조해서. 근데 뭐를 타고? 편서풍을 타고. 근데 우리 여름에는 무슨 풍이었어? 여름의 계절풍은 주로 남동풍을 받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거든요. 그 다음에 편서풍은 주로 봄, 가을에. 얘는 남서풍이야 사실. 남서쪽에서 내려와. 근데 이게 주로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 이 봄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원지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생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 여기가 발원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모래가 어떻게 될까? 자, 고기압이 발생하면 모래가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고기압 뭐 하는 건데? 누르는 하강 기류지, 그치? 그래서 겨울에는
저기압, 상승기류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황사가 잘 안 와요. 근데 봄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상승해요. 상승. 저기압, 상승기류가 생겨. 자, 모래가 상승기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떠올라요. 떠올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떨고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떨굽니다. 주로 언제? 주로 봄철에 일어납니다. 주로 봄철. 봄철에 일어난다. 자, 그래서 포인트. 우박은 뭐가 포인트였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거야. 상승기류가 강하고. 그 다음에 황사 포인트 뭐야?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건데 바로 언제? 중국이랑 몽골 이런 데가 어떻게 되면 저기압이 발생해서 상승기류가 강해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들고 와서 떨고. 근데 그게 주로 언제다? 봄철이에요. 오케이? 다시 황사 포인트가 뭐냐면 몽골이랑 중국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황사인데 이게 언제? 봄철에 저기압이 발생해서 상승기류가 강해지면 이 모래가 떠올라.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떨고죠. 그게 주로 언제라고? 봄. 이 정도 하면 됐어. 됐어요? 되었다. 좋아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고민인 게 이걸 같이 문제를 푸는 게 맞니? 아니면 진도를 하나 더 나가는 게 낫니? 지금 이 시간에 문제를 안 푼 너네 이걸 하나도 안 풀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개도 안 푸는 채로 오면은 진짜로 미안한데 그냥 진짜 안 된다.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얘들아 문제 푸는데 1분에 한 개를 못 푼다는 거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야. 지구과학은 화학이 아니고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1분에 한 개를 못 푼다는 거는 연습을 안 한 거야. 그냥 딱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어오자. 진도가 급하니까 진도 나갈게. 뒤로 넘어갈게요. 62페이지 해수의 성질.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가 시험 마지막일 거야. 이거 더 들어가는 학교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주세요. 아마 여기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 그래서 해수의 성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공기, 기상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얘는 이제 바다 할 거야. 그래서 2학기 때는 대기랑 바다의 상호작용 이런 거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해양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한다. 그래서 해수, 바닷물의 성질. 바닷물은 짠물이죠. 뭐가 녹아있는 물이야? 염류가,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야. 근데 소금만 녹아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염류라고 해요. 염류. 소금 염자거든. 얘는 해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뭘까? 제일 많은 게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염소 이온,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가장 많죠. 당연하지? 자, 이건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갈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많은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을 우리 염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류가 녹아있는 정도를 염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분은 뭐냐? 해수 얼마 동안?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1kg당 그램수. 단위는 우리 PSU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 이렇게도 할 거야. 퍼밀이라고도 할 거야. 이게 우리 퍼센트 기호 알지? 이 퍼센트는 우리 100분의 1이야. 근데 옆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퍼밀이라고 부르고 이건 옛날 단위야. 그래서 퍼밀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PSU랑 퍼밀이랑 거의 비슷해. 사실상 PSU가 퍼밀 그냥 바꿔낸 거야. 35PSU는 무슨 말이야? 자, 35PSU의 염분이 무슨 말이니? 자, 위에 읽어봐. 염분이 뭐야?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얘는 해수 1kg에 염류가 얼마라고? 35g. 자, 이거 말 이렇게 바꿔볼게. 물 1kg에 염류 35g이야? 아니죠. 왜 아니야? 그럼 얘는 해수가 얼마야? 1035g이 되잖아. 얘 어떻게 해야 될까? 물 965g 더하기 염류가 35g인 거야. 그럼 해수가 1kg이지. 이해되니? 오케이. 해수 자체가 염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짠물이야. 자, 그래서 염분비 일정법칙 이거 중학교 때 아마 계산하는 걸 했을 텐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계산 안 시켜요. 염분은 각 해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그게 염분의 일정 법칙. 여러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했을 거야. 근데 뭐 기억 안 나 상관없다. 중요하진 않아. 결론이 뭐냐면 염분은 바다마다 다를 거야. 근데 염류들끼리의 지들끼리의 순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 이게 염분의 일정 법칙이고요. 근데 표층 염분 표층은 바닷물의 표면에 뭐 염분의 변화 요인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 염분 어떻게 하면 변화할까? 염분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해수분해 염류거든. 근데 해수분해 염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물 더하기 염류 분해 염류 곱하기 1000 해놓으면 이게 pSU야 그냥. 응? 이해됐어? 물 더하기 염류 분해 염류 곱하기 1000 해놓으면 이게 pSU라고. 봐봐. 자, 우리가 소금을 바다에 뿌리거나 하진 않지. 응? 바다에 갑자기 소금 뿌리거나 하지 않지. 그래서 이 염류 자체는 고정돼 있어. 염분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러면? 자, 바뀌는 거 딱 하나 있잖아. 뭐가 바뀌는 거야? 물. 만약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염분은 분수의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니?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염분은 줄어듭니다. 염분이 작아집니다. 염분이 낮아집니다.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염분이 높아집니다. 표층 염분의 변화 요인, 물의 양이 변화해요. 밑에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증발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증발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니? 증발이 뭔데? 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줄인다는 거잖아. 증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염분이 높아집니다. 강수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증발량이 크면 염분 어떻게 돼? 증발량이 많아. 증발 많이 하는 곳이 어떻게 될까? 짜겠지.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 어떻게 될까? 낮아집니다. 증발량이 많아지면 염분 어떻게 된다고? 증가.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 감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밑에 증 빼기 강 요걸로 합니다. 증 빼기 강. 증발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강수량이 작을수록 염분이 높거든. 그래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놓은 지표,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게 뭐랑 비슷한다? 대체로 염분이랑 같이 간다. 이 오른쪽 아래 이 그림 한번 봐볼래? 봐봐. 초록색이 염분이에요. 그다음 보라색이 뭐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야. 거의 어때? 대체로 일치해요.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거의 일치해. 근데 어디서 다르지? 극에서 다릅니다. 극에서 다르다. 극지방에서 다르다. 왜 다르냐면 이 빙하의 영향이 있어요. 빙하. 극지방은 빙하가 있기 때문에 빙하의 영향으로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일정을 안 해. 일치를 안 해. 근데 극지방 말고는 어때? 거의 초록색이랑 보라색 그래프 거의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거의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야? 염분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야?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증발량 많아지면 염분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맞아. 강수량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강물의 유입. 자, 강물 혹시 짠가요? 강물 안 짜. 담수. 우리가 담수가 뭐냐면 짜지 않은 물. 그 다음 해수는 이제 짠물이잖아요. 담수인 강물의 유입량이 많아지면 주변에 강이 많은 바다는 어떨까? 물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염분 어떻게 될까? 낮겠죠. 강물이 많을수록 표층염분이 낮다. 그 다음 해수에 결빙과 해빙이 있는데, 자, 결빙은 뭐냐면 어는 거예요. 해빙은 녹는 거야. 해빙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해빙이 일어나면 물이 많아지겠지. 염분이 낮아지고요. 결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결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물이 적어지지. 염분이 높아집니다. 자, 근데 해빙이 많이 일어날까? 결빙이 많이 일어날까? 주로 해빙이 많이 일어나요. 해빙이 많이 일어난다.
아이 진짜 해빙이 많이 일어난다. 해빙 때문에 그래서 극지방은 염분이 어떨까? 어떨까요? 낮아요. 맞아요. 양극은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라색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잖아. 그래서 양극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보다 염분이 확 아래로 그려져 있어. 왜 그런 거야? 뭐가 많아서? 해빙 때문에. 해빙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염분이 낮아진 거예요. 자, 근데 북극이랑 남극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염분이 더 낮니? 어디가 염분이 낮아요? 염분 어디가 낮니? 응? 초록색 그래프 봐주시면 안 돼요? N이 어디야? 북극이지. S가 어디야? 남극이잖아. 자, 북극이 염분이 높아요? 남극이 염분이 높아요? 북극이 훨씬 더 낮지. 북극에 해빙이 많이. 해빙 그린피스 이런 거 뭔지 알지? 환경단체. 자, 북극곰 어떻게 돼? 북극곰이 살집이 줄어들고 있다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펭귄 그런 거 나온 거 거의 본 적 없지. 그래서 해빙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 북극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극의 염분이 어떻다? 더 낮다. 어디보다? 남극보다. 극지방의 염분이 낮습니다. 응? 자, 왼쪽 위도별 표층 염분 분포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 해요. 우리 이 중위도라는 말 꼭 기억하자. 중위도가 어디쯤이냐면 대충 30도 근처예요. 20도에서 30도 근처가 어떻게 되냐면 증발량은 많은데 파란색 봐봐. 증발량은 많은데 강수량은 적은 요 근처예요. 대충 사실 20도. 북반구에서도 20도 30도 근처, 남반구에서도 20도 30도 근처. 어떻게 된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요. 그래서 중위도에서 어떻다? 염분이 가장 높다. 그래서 한 20도 30도 부근이 염분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어디가 염분이 좀 낮을까? 저위도 염분이 낮고 초록색이다. 고위도도 염분이 낮아요. 극지방도 염분이 낮아. 염분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중위도 어디 몇 도? 20도에서 30도 근처가 염분이 가장 높아요. 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중위도 고압대가 있거든. 중위도 여기 있다. 그 밑에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볼게. 자, 위도 30도 부근 요거 한번 봐주세요. 고압대가 형성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중위도 고압대라고 해. 고압대.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뒷부분에 나와요. 요 챕터 다음. 그러니까 그 2학기 범위 시작할 때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은 그냥 알아둡시다. 적도에서는 그 비가 되게 많이 오지.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유명한 사막. 우리 사막 하면 기억나는 데 어디 있어요? 사하라 맞아. 사하라가 어디쯤에 있냐면 요쯤 있어요. 여기 잘 보이는 걸로. 잘 안 보이나? 여기쯤이 사하라야.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쯤이 사하라예요. 그게 대충 어느 위도냐면 20도에서 30도 부근. 여기가 그 공기가 상승했다가 다 같이 쭉 하강하는 데야.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강해서 고기압을 만드는 곳이 이 중위도 고압대고요. 여기에 또 뭐도 있냐면 북태평양 고기압도 여기 발생해. 북태평양 고기압. 20도 30도 부근에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여기가 염분이 높아요.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 고압대가 형성된 해역으로 날씨가 맑아서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적어서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적도 및 60도 적도랑 60도 이쪽에는 저압대가 나타나요. 참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2학기 범위의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자, 0도는 저압이에요. 그 다음에 30도는 고압이고요. 그 다음에 60도는 저압이야. 그럼 90도는 어딜까? 고압이에요. 고압. 이거는 이제 그 2학기 범위에서 설명을 그때 하거든. 근데 지금 미리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다. 그래서 적도에는 저기압이 많이 발달하고요. 비 많이 오지. 그 다음에 30도 부근에는 중위도 고압대고요. 그 다음에 60도 우리가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기압 상승하는 곳이에요.
자, 한대 전선대 하면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대 전선대 뭐? 한대 전선대에서 뭐가 발생하지? 뭐가 발생하지? 한대 전선대에서 뭐가 발생하지? 온대적이야. 전선상에 파동에서 온대적이가 만들어지지, 그치? 태풍 어디서 만들어지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졌죠. 그 한대 전선대 60도 부근이 저기압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공기들끼리 부딪혀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0도랑 60도, 90도에서 하강한 공기들이 이제 모여서 60도 부근에서 상승해. 그래서 60도 부근의 저압대, 한대 전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0도랑 60도는 저압대라서 저기압,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 60도 부근에서 염분이 어떻지? 어떻죠? 염분 숫자 커, 작아? 좀 작다는 걸 볼 수 있지. 염분 숫자 작아요. 그 다음에 이 0도 근처, 저기도 근처에서도 염분 숫자가 작은데 어디가 크다? 위도 30도 부근이 어떻다? 가장 크다, 제일 크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큽니다. 극지방 해역 이때 뭐가? 빙하가 융해되어 표층염분이 낮다. 근데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표층염분이 높게 나타나는데 거기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대서양이랑 태평양. 자, 태평양은 어디고 대서양은 어디니? 태평양 어디야?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 근처 바다가 태평양이야. 대서양 어디야? 여기가 대서양이야. 자, 염분 누가 높아? 염분 누가 높아? 대서양이 높아? 태평양이 높아? 저 써있잖아. 대서양이 높잖아요, 숫자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내가 여기 뭐 있다고 했냐면 아까 우리 요쪽 이 아프리카 요쪽 튀어나온 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 저 사막에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인 거지. 사하라 사막에 강물이 뭐 거의 있지 않겠다. 그쵸? 그럼 강물이 흘러나올까 여기? 아니겠지. 담수의 유입이 적고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염분이 높습니다. 사하라 근처. 그래서 대서양이 염분이 높다. 기억하고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연안. 자, 우리가 연안이랑 바다 한가운데를 한번 비교해봐. 연안이 뭐냐면 육지 근처랑 바다 한가운데를 비교할 거야. 자, 가령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줄래요? 여기? 자, 바다 뭐 연안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 그치? 바다의 한가운데, 요쪽 한가운데는 아니긴 한데 육지에서 멀면 주로 어떻게 될까? 염분이? 자, 육지에 가까울수록 염분이 어떨까? 육지에 가까우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맞아, 강이 있을 수 있어. 맞아, 좋아. 근데 육지에서 멀면 강이 있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담수, 강물이 절대 없잖아. 지하수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육지에서 멀수록 이렇게 염분이 높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육지에서 멀수록 염분이 높다. 그래서 연안, 육지에서 담수가 흘러들어오는 연안은 대양의 중심부보다 염분이 낮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분 얘기를 주르륵 했고요. 할 거 진짜 겁나 많아. 너무 많거든. 더 하고 싶어. 더 할래. 다음 페이지 좀만 보자. 자, 아니야. 시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시계를 못 봐. 자, 해수에 용존기 체량이 있다. 용존기 체량은 뭐야? 와, 이렇게 저항한다고? 자, 용자가 뭐야? 용해가 용해. 자, 용해가 뭐야? 녹는 거. 용존 기체는 뭐냐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예요.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 수온, 염분, 수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 기체 용해도 하면 여러분 뭐 기억하면 되냐면 탄산음료로 기억을 꼭 해주세요. 탄산음료는 뭐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거든. 날 믿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야.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는 차갑게 하니 뜨겁게 하니? 차갑게. 그래서 수온이 어떨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 뚜껑 어떻게 해?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수압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많이 섞여 있으면 물속에 섞여 있는 게 이미 많아. 그래서 기체가 들어가 있을 자리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염분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주요한 포인트는 이 수온과 수압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수온이 사실 제일 중요해. 자, 요거까지만 한다. 자, 용존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프 제발 봐줘.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할까? 이렇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가려놓은 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둘 중에 그래프가 많이 꺾여 있는 애가 어디니? 왼쪽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왼쪽인다 판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파란 거가 좀 약간 이상하게 꺾여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난 빨간 거는 그냥 깊어질수록 그냥 커지네. 그래서 이 파란 게 산소예요. 파란 게 산소입니다. 파란 게 산소가 아니라 이 표면에서 갑자기 컸다가 이 중간에 확 작아지는 요게 산소예요. 그래서 이 산소의 특징 보면 용존 산소량, 산소는 뭐에 의해 발생할까? 뭐 하면 생겨? 우리 뭐에서 산소가 많아졌을까요? 남세균의 뭐로? 광합성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 산소가 많아져요. 근데 광합성을 깊은 바다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만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얕은 바다에서 뭐 때문에? 광합성과 대기로부터 산소 공급으로 인해 표층에서 산소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 확 많은 게 뭐다? 산소예요. 그 다음에 심해에서는 극지방에서 침강한 찬 해수로 인해 용존 산소량이 약간 많아집니다. 깊어질수록 산소가 조금씩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되거든. 그래서 해수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조금 적어. 근데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볼 때 자 이렇게 처음에 갑자기 많았다가 확 떨어지는 거 뭐라고? 산소. 깊어질수록 쭉 꾸준히 증가하는 거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 표면에서는 산소가 많냐 이산화탄소가 많냐? 뭐가 많아? 표면에서 뭐가 많아? 자, 숫자를 봐봐. 자, 용존 산소량 파란 거는 어떻게? 6ml 정도 있어. 1리터당 6ml가 녹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녹냐면 1리터랑 대충 40ml 이상 녹아요. 누가 더 많이 녹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용해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무조건. 산소보다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무조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틀려오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1000m까지 산소가 많은데 아니라고. 레이블이 달라. 와 이게 원래 뭐야 이거. 산소는 어떻게? 밀리리터당 리터가 6 정도가 최대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최소 40 몇이라고. 그래서 누가 더 잘 녹는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는다. 이 정도까지만 하자. 그 밑에는 나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우리 아까 열대저기압 태풍이랑 저 악기상 이거 꼭 다 풀어야 되고요. 반드시 자 얘들아 시험 풀 때 1분에 한 문제가 안 되면 반성해야 되는 거야. 안 풀었다는 거야 연습을. 얘들아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해수의 성질도 문제 이거는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완자기 추픽이라 내가 이제 보낼게요. 카톡으로 어디까지 꼭 풀어져 있어야 되는지 보낼 거나 다음 주에 볼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얼마 안 남았거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빡세게 해봅시다. 오늘 고생했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는 언제부터 질문 받을까? 얘들아 빨리 와서 문제 풀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와서 문제 풀자. 몇 시부터 내가 있을까? 내가 7시부터 쭉 있을게. 빨리 올 사람 빨리 오자. 와서 질문하세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 망포고 지금 시험지 아무도 안 가져왔지? 없지. 다음 주에 부탁할게. 제발. 고생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쌤 시험